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교육기본통계조사 개요 및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초중등 교육통계조사의 목적은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수집 및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조사 근거는 유아교육법 제6조의 2,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2 등이 있습니다. 교육기본통계는 통계청의 국가 승인 통계로 통계법상 자료 제출 요구, 실지 조사 등의 권한이 부여된 지정통계입니다. 조사 기준일은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항목은 항목의 특성, 활용도 등으로 인해 별도의 조사 기준일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약 2만여 개의 전국의 유초중등 교육기관,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기본사항, 교원, 직원 등과 같이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게 조사하는 학교 공통장표와 학생, 입학, 졸업 등과 같이 학제별로 각각 조사하는 학제별 장표로 총 91개의 장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및 직속기관 조사 장표는 기관 개황, 공무원 정원 등과 같이 모든 기관에서 동일하게 조사하는 공통장표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각각 조사하는 기관별 장표로 총 22개의 장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조사 항목이었던 재정 항목은 올해부터 하반기 조사 항목으로 변경되었으며 컴퓨터 보유 현황이 신규 장표로 추가되었습니다. 조사 추진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의 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조사 입력 자료를 제출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 학교의 조사 입력 자료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필요시 학교의 자료 수정을 요청합니다. 교육지원청은 자료 수정이 완료된 관할 학교의 조사 입력 자료와 교육지원청의 조사 입력 자료를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와 특수학교, 그리고 직속기관은 시도교육청으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시도 전체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조사 입력 자료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필요시 자료 수정을 요청하며 자료 수정이 완료된 조사 입력 자료를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제출합니다. 교육통계 시스템 연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수행을 위해 나이스의 교원, 직원, 학생 등의 교육 행정 정보를 연계하여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 통계 조사를 통해 생산된 자료는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교육 통계 자료는 초중등 정보공시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학교 알림이 정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의 조사 단계별 담당자 업무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마스터가 통계 담당자와 통계 입력자에게 통계 권한을 부여합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시도교육청 교육통계 담당자는 차수 생성 및 조사 대상 정비를 합니다. 기관별 통계 담당자는 교육통계조사를 총괄하는 담당자를 지칭하며 전체 조사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통계 담당자는 나이스의 교육통계 통계 담당자 관리에서 본인을 통계 담당자로 지정합니다. 통계 입력자는 조사 항목별로 자료를 입력하는 담당자를 지칭합니다. 담당자별 또는 항목별 통계 입력자 관리에서
조사 항목별로 자료를 입력할 통계 입력자를 지정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이스의 교원, 직원, 학생 등의 교육 행정 정보를 교육 통계 기초 자료로 연계해오는 원자료를 진행합니다. 이후 조사 항목별로 자료를 입력한 후 제출 자료 검증에서 입력한 자료를 검증합니다. 통계 항목 마감은 제출 자료 검증이 완료된 이후 가능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담당자는 마감, 승인 단계를 거쳐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시스템 사용 방법은 나이스 교육 통계 시스템 사용 방법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3월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조사 대상을 설정하고 조사 대상의 기본 정보를 정비합니다. 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상반기, 유초중 등 교육기본 통계조사 담당자 교육이 실시됩니다. 올해는 교육청 통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이 실시되며 각급 학교 및 직속기관 통계 담당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합니다. 4월에는 유초중 등 교육 기본 통계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 실시 및 마감 일정은 시도별로 상의할 수 있으니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안내된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통계 입력 자료는 초중등 정보공시로 연계가 됩니다. 5월에는 조사 입력 자료에 대한 검증이 실시됩니다. 학교에서 첫 검증이 이루어진 뒤 통계자료 마감 제출 후 5월부터 7월까지 추가적으로 검증을 진행하므로 데이터 수정 및 예외 사유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 정보공시로 연계된 항목에 대한 확인 및 수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차년도 조사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가 실시되며 교육통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가 실시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에 검증이 계속되며 교육통계조사 개선 의견 수렴을 위한 학교 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7월에는 상반기 조사 결과 검증 완료 및 최종 제출이 있을 예정입니다. 8월에는 2025년 유초중 등 교육기본 통계 조사 결과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됩니다. 공표 이후 조사 결과는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도 유초중 등 교육통계 사이트를 통하여 유초중 등 교육기관들의 시도별 세부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교육통계 연보, 간추린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 등 다양한 통계 자료집을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의 체계는 앞서 살펴본 조사 추진 체계와 유사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의 학교는 조사 문의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이 어려운 문의사항의 경우 시도교육청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는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시도교육청을 통해서도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의 콜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콜센터 전화번호는 043-5309-633부터 638까지이며 문의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학제별로 콜센터 번호가 지정되오니 학제별 문의 체계를 지켜주시면 보다 원활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 기간 중에는 전화 문의량이 많아 콜센터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홈페이지의 게시판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게시판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통한 조사 문의 방법입니다. 유초중 등 교육통계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조사 문의를 클릭하신 뒤 질문을 작성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시 연락처를 함께 적어주시면 응대를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FAQ 게시판을 통해 조사 영역별로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으로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 게시판에는 조사 지침을 포함한 각종 매뉴얼, 사립유치원 조사표 등 조사와 관련된 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사 개요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 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년 대비 교육기본 통계조사 변경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공통항목의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원 현황장표의 변경사항입니다. 사립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원의 임용 사유를 입력하는 기간제 구분에 대한 파악이 어려우므로 조사 항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두 번째, 원어민 교사 여부 항목명을 원어민 교사 여부로 변경하였으며 유치원의 방과 후 수업 시수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교원 연수 이수 장표의 변경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원자료 취합 후 교원별로 확인하고 저장을 해야 필수 확인 항목이 N에서 Y로 변경되었는데 교원별로 클릭하여 저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1회 이상의 연수 이수 현황이 원자료 취합된 교원은 자동으로 Y로 설정되도록 하였으며 연수 횟수가 0이거나 교원을 별도로 등록하여 추가한 교원은 필수 항목을 N으로 설정하여 자료를 확인 후 저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냉난방 현황장표의 변경사항입니다. 기존의 가스, 유류, 탄류, 전기에너지원별로 면적과 실수를 입력해야 했지만 에너지원별 입력이 아닌 개별 난방, 중앙난방 전체 면적과 실수를 입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면적과 실수는 항목을 삭제하여 조사 제외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컴퓨터 보유 현황 장표의 변경사항입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교육청 소유의 컴퓨터가 학교 소유의 컴퓨터로 소유 이전이 된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입력하도록 지침을 보완하였습니다. 학교 도서관 현황 장표의 변경사항입니다. 학교 도서관 직원의 명칭을 사서 직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24년부터 DLS가 독서로 DLS 플랫폼으로 변경됨에 따라 화면 자료 및 설명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특정직 공무원 정원 장표의 변경사항입니다. 직급 항목의 교사의 기간제를 포함하여 오입력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 항목명을 정규 교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직원 현황 장표의 변경사항입니다. 교육공무직 직렬의 현행화를 반영하여 직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직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 장표의 변경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일반학급, 특수학급, 순회학급의 표가 한 화면에 구성한 표를 입력의 편의성을 위해 학급 구분을 콤보박스에서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화면을 개선하였습니다. 미취학자 현황의 변경사항입니다. 4세대 나이스의 학정 매뉴얼에 따라 면제의 인정 유학을 해외 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교육청 및 직속기관 공통조사 항목 변경사항입니다. 직원 현황의 장표에서는 부서명을 추가하였고 교육공무직 직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과 성별로 구분하여 항목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교육 전문직 및 교원 현황 변경 사항입니다. 직원 현황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과 성별로 구분하여 항목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특정직 및 정무직 공무원 정원의 변경 사항입니다. 직급 항목의 교사에 기간제를 포함하여 오입력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정규 교원으로 항목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시도교육청 조사 항목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시도교육청 교육통계 담당자는 조사 시작 전 통계조직관리에서 조사 대상 정비를 합니다. 조사 대상 정비 내용 중 자율학교 유형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었으므로 시도교육청 교육통계 담당자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입력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현황 변경 사항입니다. 연령별 학생 수의 연령 급간을 변경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보유 현황은 시도교육청 담당자의 조사 항목에 25년 신규 장표로 추가되었으며 교육청에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한 PC와 태블릿의 수를 조사합니다. 재정에 관한 조사는 상반기 조사 항목에서 하반기 조사 항목으로 변경되어 하반기 조사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청 조사 항목 변경 사항입니다. 사설학원 개황은 나이스 원자료 미취합 장표에서 취합되는 장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년 대비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학교 및 직속기관 담당자를 위한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5년 상반기 시스템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교육통계 조사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시스템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첫 번째, 원자료 취합 메뉴에서 실행했던 학업 중단 사유 수정 요청 버튼이 소속 교육청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권한이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육통계 프로세스 변경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통계 항목 마감한 이후 통계 제출 자료 검증으로 진행하였으나 통계 제출 자료 검증 이후 통계 항목 마감을 진행하는 프로세스로 변경되었습니다. 세 번째,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의 업무 권한을 입력자에게도 확대하여 부여되었습니다. 입력자는 본인의 입력 자료에 대한 직접 검증이 가능합니다. 교육통계 조사 방법입니다.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조사 프로세스입니다. 4단계로 조사 시스템 설정, 교육통계 자료 입력, 입력 자료 검증, 조사 결과 마감 및 제출로 진행됩니다. 조사 전 조사 시스템 설정 단계에서는 교육통계 담당자와 입력자가 학교 업무분장 관리 담당자로부터 나이스 교육통계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후 학교의 교육통계 담당자는 본인을 교육통계 담당자로 시스템에 등록하고 장표별로 입력자를 지정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원자료 취합 및 통계자료 작성해서 교육통계 자료를 입력합니다. 입력된 자료에 대해 검증을 진행하고 통계 자료를 마감한 후 내부 결제를 통하여 관할 교육청에 최종 제출합니다. 교육통계 담당자는 전체 메뉴 권한이 있으며 교육통계 입력자는 통계자료 작성, 통계 제출 자료 검증 메뉴 권한만 부여됩니다. 첫 번째 단계인 조사 전 시스템 설정 방법으로 통계 권한 부여 담당자 등록, 입력자 지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통계 권한 부여 방법입니다. 학교 업무분장 관리 담당자가 학교 업무분장, 학교 업무분장 관리, 학교 업무분장 설정 메뉴에서 교육통계 담당자와 입력자의 교육통계 권한을 부여합니다. 부서 관리에서 교육통계 부서를 추가하고 부서장 및 단위 업무를 설정합니다.
업무관리에서 추가된 교육통계부서의 부서원으로 교육통계 담당자와 입력자 업무 코드를 추가하고 사용자를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관리에서 교육통계 담당자와 입력자에 교육통계 메뉴별 권한을 부여해주면 됩니다.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관리 메뉴입니다. 행 추가를 이용하여 교육통계 부서를 추가합니다. 교육통계 부서의 부서장을 지정하고 단위 업무를 일반 행정, 교육통계로 설정 후 저장합니다. 업무관리 메뉴에서 추가된 교육통계 부서에 교육통계 담당자와 입력자의 업무 코드를 추가하고 사용자명을 클릭하여 담당자와 입력자를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이때 교육통계 담당자 업무 코드에는 반드시 학교 업무 분장에 따라 담당자 1명으로 지정하며 교육통계 입력자에는 입력할 다수를 모두 선택하여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업무관리에서 업무 메뉴 관리를 클릭하여 교육통계 담당자와 입력자에 교육통계 메뉴 권한을 각각 부여합니다. 담당자와 입력자의 권한이 다르며 교육통계 담당자는 업무 메뉴 관리에서 교육통계 전체 권한을 부여받아 메뉴 등록 건수가 26건으로 보여집니다. 교육통계 입력자는 업무 메뉴 관리에서 교육통계 메뉴 중 공지사항, 통계자료 작성, 출력물,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을 선택하여 부여하며 메뉴 등록 건수가 7건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유의하실 부분은 2025년 변경사항으로 입력자에도 통계 제출 자료 검증 메뉴 권한을 부여해 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입력자가 직접 검증하도록 안내하는 학교의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메뉴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담당자 등록 방법입니다. 나이스, 교육통계, 통계 항목 관리, 통계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조직명 또는 담당자명을 클릭하여 담당자 본인을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나이스에서 교육통계 메뉴가 보이지 않는 경우 교육통계 권한 부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통계 담당자로 등록 시 교육통계의 모든 권한이 부여됩니다. 원자료 취합, 통계자료 작성의 모든 장표의 입력 권한, 검증, 마감, 제출 권한이 모두 부여됩니다. 통계 담당자 등록 후 통계 입력자를 지정합니다. 통계 입력자는 통계자료 작성에서 통계자료의 입력을 수행하는 사람이며 각 항목별로 다수의 통계 입력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통계 입력자는 지정받은 통계장표에 대해서만 입력과 검증이 가능합니다. 통계 입력자 지정은 통계 항목 관리의 담당자별 입력자 관리 또는 항목별 입력자 관리 메뉴에서 지정합니다. 담당자별 통계 입력자 관리는 선택한 입력자의 통계장표를 지정하는 방법이며 항목별 통계 입력자 관리는 통계장표를 선택하고 해당 장표의 입력자를 지정하여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담당자별 통계 입력자 관리와 항목별 통계 입력자 관리는 동일 기능으로 학교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으로 교원 현황과 직원 현황 같이 개인별 정보를 조사하는 항목은 통계 입력자를 관련 인사 담당자로 지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 담당자는 통계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전체 조사 장표의 입력 권한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상황이므로 입력자 지정에서 조회되지 않으며 별도로 입력자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정하고자 하는 입력자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입력자의 교육통계 권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조사 시작 후 교육통계 자료 입력으로 원자료 취합과 통계자료 작성 메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시작일 이후 원자료 취합을 진행합니다. 원자료 취합은 교원 인사, 지방 공무원 인사, 검정고시 현황 등 나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교육행정 정보를 나이스 각 장표별 항목으로 취합해오는 프로세스입니다.
통계 담당자만 취합이 가능하며 통계 항목을 선택하고 취합 버튼을 클릭하고 취합 상태와 취합 일자 확인 후 취합 완료 클릭합니다. 취합 완료를 실행해야 다음 단계인 통계 자료 작성이 가능하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계 자료 작성 중에 원자료를 재취합하는 경우 기존에 입력한 자료가 모두 삭제되므로 재취합하고자 하는 항목만 선택하여 취합하도록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원자료 취합된 자료는 통계 자료 작성에서 수정이 가능하며 이는 원자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이스 원자료를 교육통계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통계 자료 작성을 진행합니다. 통계 자료 작성 첫 화면에는 학교 개황만 나타납니다. 교육통계 담당자가 학교 개황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나머지 통계 항목을 볼 수 있고 입력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통계 항목이 모두 조회되면 입력자에게 나머지 통계 자료 입력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통계 담당자임에도 통계 항목이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통계 항목 관리, 통계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담당자로 재지정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자료 작성의 항목은 예시 화면과 같이 노란색과 흰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항목은 원자료 취합 항목으로 원자료 취합 시 해당 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흰색 항목은 원자료 취합 항목이 아닌 직접 입력 항목으로 직접 입력하거나 전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통계 자료 작성 화면에 표시되는 필수 확인은 해당 자료의 저장 여부를 의미하며 저장이 완료된 경우 Y로 표시됩니다. 미저장된 자료는 N으로 표시됩니다. 통계 자료 작성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사장표마다 지침 버튼을 이용하여 조사 지침을 조회하고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전년도 자료 적용 기능입니다. 전년도에 입력한 통계 자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선택하여 현재 장표에 일괄 적용하는 기능으로 원자료 제외와 원자료 포함 중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원자료 제외는 원자료 취합 항목이 아닌 직접 입력 항목인 흰색 항목만을 전년도 자료로 적용하고 원자료 포함은 원자료 취합 및 미취합 모든 항목을 전년도 자료로 적용합니다. 보통 나이스 원자료가 현행 자료이므로 전년도 자료 적용 시에는 원자료 제외를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자료 출력은 원자료 취합 시점에 취합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원자료 취합 경로 및 취합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 자료 작성의 저장 시 입력 단계 검증이 가능합니다. 항목별 장표 내 항목 간의 기본 검증이 가능하며 오류 사항이 있는 경우 저장되지 않습니다. 확인 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자료를 재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통계 자료 작성의 기능을 살펴보면 입력한의 0값을 일괄 입력하는 전체 0 입력 기능이 있고 교원 현황, 직원 현황에 한하여 입력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임시 저장이 가능하며 필수 확인은 N으로 표시됩니다. 교원 현황,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 다문화 학생 현황 장표는 자료 내리기와 자료 올리기 버튼을 이용하여 일괄 자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입력 장표별로 출력물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출력 버튼의 통계 연도를 선택하여 이전 연도의 출력물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업 중단 학생 상황 및 학생 변동 상황 장표에서 학업 중단 비교 조회를 이용하여 나이스 학업 중단 마감 자료와 교육통계의 학업 중단 학생 상황의 데이터 일치 여부, 학업 중단 마감 일시, 교육통계 원자료 취합 일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 확인 시 불일치하는 학교의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수정 방법은 5-2 학업 중단 학생 상황 수정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항목 리스트에 공시로 표기된 장표들이 있습니다. 이는
5월 정보 공시로 연계되는 장표를 의미합니다. 해당 장표의 경우 정보 공시 비교 조회 버튼을 이용하여 연계 예정 자료를 출력물 형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육 통계와 정보 공시 담당자 간 업무 협의 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통계 제출 자료 검증 메뉴에서 입력 자료에 대한 검증을 실시합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은 교육 통계 입력 자료를 검증하는 단계로 교육 통계 담당자와 입력자가 모두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는 2025년 변경 사항으로 입력자에게도 검증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장표 내에서의 항목 검증을 입력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담당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모든 입력 자료에 대한 검증이 가능합니다. 검증 방법은 검증 항목을 선택 후 검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증 결과가 모두 Y가 되면 검증 완료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검증 결과가 N인 경우는 오류 사항이 한 건 이상 존재하는 상황이며, 검증 결과가 Y인 경우는 조회 내용이 없거나 확인 사항만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검증 결과가 N인 경우 해당 검증 내용을 확인하여 통계 자료 작성에서 자료 수정 후 재검증하거나 정당 예외 사유를 입력하면 검증 결과가 Y로 변경됩니다. 검증 결과가 모두 Y인 경우 검증 완료를 진행하며 이는 통계 담당자만 가능합니다. 검증 완료 실행 이후 다음 단계인 통계 항목 마감이 가능합니다. 검증이 완료되었으나 통계 자료 작성에서 데이터를 수정한 경우라면 반드시 전체 항목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므로 이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전체 검증 목록 조회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에는 통계 제출 자료 검증 화면에 전체 검증 리스트 기능을 활용하면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2025년 변경 사항으로 교육통계 입력자에게도 검증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림은 교원 현황 입력자의 검증 화면으로 교원 현황 관련 검증 제목인 교직원, 전년도 비교 확인, 학교만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자로 지정된 장표 검증만 조회되면 해당 내용만 검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입력자가 저장한 교원에 대해서만 검증 결과가 조회됩니다. 교육통계 담당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체 항목에 대한 검증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검증 완료 버튼은 담당자만 가능합니다. 검증 결과가 모두 Y인 경우 검증 완료가 가능한데요. 검증 결과가 N인 경우 조치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증 결과가 N인 검증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검증 항목별로 예외 사유의 N을 클릭하면 항목별 검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입력한 자료가 데이터 오류인지 오류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검증 항목별로 오입력 사례 및 승인 가능 사례가 작성되어 있으므로 데이터 오류 여부 확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오류로 확인된 경우라면 통계자료 작성 메뉴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자료를 수정하고 통계 제출 자료 검증에서 재검증을 실시하면 오류 사항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데이터 오류가 아닌 경우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예외 사유를 시스템에 작성해 주시면 검증 결과가 Y로 변경됩니다. 예외 사유 작성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검증 항목별로 입력하는 방법이며 시스템에 직접 입력합니다. 상세 조회 화면에서 예외 사유 N을 클릭하고 검증 내용 아래 예외 사유란에 정당 사유를 작성한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예외 사유 입력 시 검증 참고 사항의 승인 가능 사례를 참고하여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검증 제목별로 일괄 엑셀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증 제목별 상세 조회 화면에서 자료 내리기, 자료 올리기 버튼을 이용하여
일괄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단, 필수 수정 항목은 업로드가 불가하며 반드시 통계자료 작성에서 자료를 수정하시고 재검증하셔야 합니다. 교육통계조사의 마지막 단계는 결과를 마감하고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검증 완료 이후 통계 항목 마감을 진행합니다. 이는 2025년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전년도 통계 항목 마감 이후 통계 제출 자료 검증 진행을 통계 제출 자료 검증 이후 통계 항목 마감을 진행하는 프로세스로 변경하였습니다. 조사하시는 데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담당자만 가능하며 통계 항목을 선택하여 항목 마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계 자료 작성에서 미저장된 자료가 있거나 통계 제출 자료 검증에서 검증 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통계 항목 마감이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체 통계 마감을 진행합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 통계 항목 마감이 모두 완료된 경우 자체 통계 마감이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에서 자체 통계 마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자체 통계 마감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감된 통계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승인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기한문을 상신하고 내부 결제 완결 시 소속 교육청으로 자동 제출됩니다. 승인 상태가 완결, 통계 진행 상태가 제출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인 상태가 완결로 변경되면 시도교육청에 자동으로 제출되며 진행 상태가 제출로 표시됩니다. 승인 버튼 클릭 시 제출 기간이 아닙니다라는 팝업이 생성되며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시도교육청에서 관할 학교 및 유치원의 제출 가능 기간을 설정한 상태로 해당 기간에만 승인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제출 일정은 안내 공문 또는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상태인데 자료 수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반려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료 수정 이후의 검증, 항목 마감, 자체 통계 마감, 승인 과정을 순차적으로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타 확인 사항입니다. 교육통계 출력물과 학업 중단 학생 상황 수정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형태의 출력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학급수와 담임교원수 비교 검증에서는 검증 출력물, 학년별 학급수 및 담임교원 현황 출력물을 활용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자료 확인이 가능하며 승인 시에는 확인용 출력물, 승인 확인용 출력물이 표시됩니다. 필요에 따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업 중단 학생 상황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조치 방법입니다. 2025년 수정 프로세스가 변경되었으며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업 중단, 교육 통계, 정보 공시 연계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2024학년도 학적 자료를 기준으로 학업 중단 집계 및 마감을 진행합니다. 마감된 자료는 4월에 교육 통계 원자료 취합 시 연계되고 이는 5월 정보 공시 자료로 연계합니다. 3월에 학업 중단을 집계하고 마감하면 마감 표시와 마감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에 교육 통계에서 원자료 취합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이 교육 통계 전송 여부가 미전송에서 전송으로 변경되며 교육 통계 전송 일자가 나타납니다. 교육 통계 전송 여부가 전송인 경우 교육 통계의 학업 중단 학생 상황 장표로 마감 자료가 그대로 연계되며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자료의 재연계를 위해 학업 중단 학생 사유 조사 관리 재집계가 필요한 경우 교육청의 교육통계 담당자가 해당 학교의 학업 중단 사유 수정 요청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학업 중단 사유 수정 요청 버튼을 실행해야 하는 몇 가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업 중단 미마감 학교로 마감 자료가 없어 교육 통계에 영명으로 연계된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원자료 취합 이후 학업 중단을 마감하여
취합 당시 마감 자료가 없어 교육 통계가 0명으로 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2024학년도 도중에 학업 중단을 마감한 경우로 예로 5월에 마감한 경우 3월부터 5월까지의 자료만 연계됩니다. 학업 중단 비교 조회 버튼에서 마감 일자 및 원자료 취합 일자를 확인하여 위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청 교육통계 담당자의 학업 중단 사유 수정 요청 버튼 실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학업 중단 학생 수 수정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대부분 다음의 내용으로 많이 확인을 요청하십니다. 학업 중단 학생으로 입력하지 않는 대표적인 미집계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4월 2일에 유예한 학생이 9월 1일에 재취학을 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24학년에 다시 재취학한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 중단 학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23학년도에 유예인 학생이 24학년도에도 유예입니다. 이 학생은 학업 중단 유지 상태로 24학년도 학업 중단 학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으로 23학년도에 휴학을 한 후 24학년도에 자퇴를 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휴학생으로 24학년도에 학년 반 이력이 없기 때문에 학업 중단 학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학업 중단 비교 조회 버튼을 이용하면 학업 중단 마감 일자와 교육통계 원자료 취합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업 중단 마감이 25년 3월에 해당하는 경우 학업 중단으로 보지 않는 대표 사례를 참고하여 데이터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청에 요청할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료 오류가 확인된 경우의 수정 방법입니다. 스텝 1. 학업 중단 학생 상황 자료가 오류로 확인된 경우 교육통계 담당자가 교육청 담당자의 학업 중단 사유 수정 요청 버튼의 실행을 요청합니다. 스텝 2. 교육청 담당자가 학교의 학업 중단 사유 수정 요청 버튼을 실행합니다. 교육청에서 버튼을 실행하면 학교에서 학업 중단 학생 사유 현황을 재집계할 수 있도록 상태가 변경됩니다. 스텝 3. 학교의 학업 중단 업무 담당자가 학업 중단을 재집계, 마감한 후 스텝 4. 교육통계 담당자가 원자료 취합 메뉴에서 학업 중단 학생 및 학생 변동 상황 항목만 재취합하면 수정 자료가 재연계됩니다. 재취합 시에는 다른 장표에 영향이 없도록 반드시 학업 중단 학생 및 학생 변동 상황 항목만 재취합하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치원, 학교 및 직속기관 담당자를 위한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조사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조사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관 개황입니다. 기관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장표로 통계자료 작성 단계의 최초 조사 항목입니다. 기관 개황을 작성해야 다른 입력 장표가 나타납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노란색은 나이스 원자료 취합 항목입니다. 흰색은 나이스 원자료 미취합 항목으로 직접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전년도 자료를 적용할 경우 원자료 제외를 선택하면 4월 1일 기준 최신 원자료를 포함하여 전년도 자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직,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정원입니다.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학교의 정원을 입력하는 장표입니다.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입력하는 장표로 직속기관 담당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직속기관에서는 교육청에서 입력한 정원 내용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소속기관 및 관할 공립학교와 직속기관의 정원도 입력합니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항목으로 지방 공무원 인사의 정현원 대비표에서 4월 자료를 가져옵니다. 원자료 취합은 시도교육청에서만 가능합니다. 전년 대비 변경 사항으로 특정직 공무원 정원의 직급 항목의 교사가 정규교사로 변경되었습니다. 특정직 및 정무직 공무원 정원 입력 화면입니다. 특정직 및 정무직 공무원 정원과 별정직 공무원 정원 장표에서는 엑셀 업로드 기능이 있습니다. 특정직 및 정무직 공무원 정원과 별정직 공무원 정원 장표에서는 자료 내리기, 자료 올리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료 내리기를 통해 엑셀 업로드 양식을 다운을 받아 자료를 작성한 후 자료 올리기를 합니다. 작성 시 입력하지 않는 기관은 삭제하고 정원이 없는 기관의 정원은 0으로 입력해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정원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기관명을 클릭하면 입력 화면이 열립니다. 직급별로 정원을 입력하며 정원은 정수 및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입력 화면 오른쪽을 보면 필수 확인이 있습니다. 필수 확인이 N인 경우는 원자료 취합 후 저장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저장을 해야 Y로 변경됩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입니다. 기관명을 클릭하면 입력 화면이 열립니다. 공무원 구분, 직렬, 직급을 선택하여 정원을 입력하며 정원은 정수 및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복수 직렬을 입력할 수 있으며 직렬 코드를 3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복수 직렬 일괄 적용 기능으로 전년도 자료를 적용하고 입력을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복수 직렬은 원자료 취합이 불가한 항목입니다. 복수 직렬의 직렬 구분 조합은 전년도와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정원입니다. 기관명을 클릭하면 입력 화면이 열립니다. 직급별로 정원을 입력하며 정원은 정수 및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정원을 입력하는 방법은 2가지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입력하는 방법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나누어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력 방법은 교육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에 대한 원자료 취합 권한은 교육청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정원을 시도교육청에서 입력할지 교육지원청과 함께 입력할지 입력 주체와 입력 시기를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원자료 취합을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입력한 자료가 원자료 취합 내역으로 변경되므로 조사 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소속기관의 정원뿐만 아니라 관할 공립학교 및 직속기관의 정원을 입력합니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소속기관인 교육청, 교육지원청 정원과 관할 공립학교, 기관의 정원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원자료 취합은 시도교육청 담당자만 가능하며 입력 및 수정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담당자 모두 가능합니다. 병설유치원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입력하지 않으며 특정직 공무원 정원은 초등학교 정원에 포함하여 입력하지 않고 병설유치원에 별도로 입력합니다. 공립학교 및 공립유치원, 직속기관은 입력 권한이나 장표 조회 권한이 없습니다. 국립 및 사립학교는 학교 담당자가 입력하지만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도 자료 수정 권한이 있으며 사립유치원 정원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정원의 기간제 교원 수를 정원에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입력하며 4월 1일 기준 재직, 휴직, 파견 중인 정규, 임기제, 교육공무직인 무기계약 직원을 입력합니다. 전년도 4월 2일부터 올해 4월 1일 사이에 퇴직한 정규 및 임기제 직원도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원은 퇴직한 교육공무직 직원, 기간제 계약직 및 일용직입니다. 직원 현황은 나이스 원자료 취합 항목입니다. 조사 대상인 직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전 나이스 원자료를 현행화하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변경 사항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구분하여 항목명을 변경하였으며 부서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직원 현황 입력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나이스에서 취합된 직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 화면의 직원 목록에서 직원을 클릭하여 자료를 입력합니다. 만약 나이스 원자료가 미취합된 직원이 있는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자료 입력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필수 확인이 N에서 Y로 변경됩니다. 호봉은 성과연봉제 대상, 임기제 공무원, 교육공무직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직렬은 직종에 따라 일반직, 교육공무직, 정무직, 별정직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교육공무직 직렬의 경우 교육공무직 직렬 찾기에서 직종명을 검색하면 해당 직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 기관 발령일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발령일자를 입력합니다. 기간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교육공무직은 최초 발령일이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일을 현 기관 발령일로 입력합니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경우 동일 기관의 타 부서로 발령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서 발령일이 아닌 근무기관의 발령일을 입력합니다. 계약을 연장한 임기제 공무원의 현 기관 발령일 및 현 직급 임용일자는 채용 공고 여부에 따라 입력합니다. 채용 공고를 통하여 재계약이 된 경우 재계약 일자를 입력하며 채용 공고 없이 재계약한 경우는 최초 발령일자로 입력합니다. 전년도 4월 2일부터 올해 4월 1일 사이 신규 채용된 직원이 있다면 변동 구분을 반드시 신규 채용으로 변경하여 입력합니다. 나이스에는 신규 채용 구분 항목이 없어 원자료 취합 시 재직으로 취합이 되기 때문에 직접 신규 채용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직종이 교육공무직인 경우 계약 형태가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선택되며 비활성화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내역을 확인했을 때 교육공무직 직원이 미취합된 경우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나이스 계약 구분이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원자료 취합이 되기 때문에 교육공무직 인사 담당자에게 수정을 요청합니다. 수정이 완료되면 교육통계 담당자는 원자료 취합 메뉴에서 직원 현황만 원자료 재취합을 하여 누락된 직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화면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직원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교육통계조사 때 입력한 직원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전년도 자료 버튼을 클릭하면 전년도 자료를 조회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관 간 이동이 있는 경우 변동 구분 입력 방법입니다.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온 경우는 신규 채용으로 입력합니다. 반대로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간 경우는 퇴직으로 입력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이동한 경우 교육청은 삭제 처리하며 학교에서는 재직으로 입력합니다. 반대로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동한 경우는 교육청에서는 재직으로 입력하며 학교에서는 삭제 처리합니다. 인사상 파견으로 처리된 경우는 파견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는 임기제 공무원 직렬 입력 방법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직렬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단, 직급이 연구관, 연구사인 경우는 해당하는 직급인 기록연구, 학예연구로 입력합니다. 교육 전문직 및 교원 현황입니다.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 전문직 및 교원을 입력하며 4월 1일 기준 재직, 휴직, 파견 중인 정규, 임기제, 기간제 교육 전문직 및 교원을 입력합니다. 또한 전년도 4월 2일부터 올해 4월 1일 사이에 퇴직한
정규 교육 전문직 및 교원이 조사 대상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기간제 교원 및 임기제 공무원, 강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전년도 자료 적용 시 최신 원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원자료 제외로 적용하며 전년도부터 계속 재직 상태인 교육 전문직 및 교원의 경력은 자동으로 1년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전년도 4월 2일 이후 학교에서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 전입 온 교육 전문직 및 교원의 경우 전년도 교육 전문직 및 교원 현황 장표에 입력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 조회가 불가한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경력, 최상급 자격증은 나이스 원자료 미취합 항목이므로 전년도 자료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변동 구분은 전년도 4월 2일부터 올해 4월 1일 기간 동안 마지막 변동 상황을 입력합니다. 변동 구분을 파견, 복직, 휴직, 휴복직으로 입력한 경우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변동 구분별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출산휴가 교원은 원자료 취합 시 재직으로 취합되므로 반드시 출산휴가로 수정해야 합니다. 휴복직은 전년도 4월 2일부터 올해 4월 1일 사이에 휴직 시작일과 복직일이 모두 발생한 교원입니다. 복직을 휴복직으로 오입력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직을 연장한 경우 휴직 시작일은 휴직 연장일로 입력합니다. 경력 현황입니다. 교육 경력에는 학교 및 학력 인정 사회교육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입력합니다. 휴직 기간은 교육 경력에 포함되지 않지만 휴가 기간은 재직 기간이므로 포함됩니다. 교육 전문직의 경우 교육 전문직 경력만 입력하고 교원 경력을 미입력한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 임용교사의 경우 교원 경력을 미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월 1일 임용된 교원의 경우 4월 1일 기준 경력은 1개월이며 임용 전 기간제 교원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사항과 소지 자격입니다. 최종 학력은 수료가 아닌 학위 취득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자격증 표시 과목은 소지한 자격증의 표시 과목을 일반, 실기, 특수, 기타의 자격증 분야와 표시 과목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조사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개황, 장애영아 현황, 인력 현황 장표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조사하는 장표이며 직속기관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개황을 살펴보면 시도교육청은 교육청 관할센터를 조사하며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 관할센터를 조사합니다. 특수교육 통계의 기본 개황에서 나이스 원자료 취합으로 센터 목록을 가져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개황, 배치 장애영아 현황, 배치 인력 현황 장표는 특수교육 통계에서도 조사하는 장표입니다. 입력 시 특수교육 통계 자료를 참고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취합 버튼을 클릭하여 특수교육 통계의 자료를 가져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누락이 된 경우 특수교육 통계의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에서 입력되지 않은 경우이니 특수교육 통계 교육청 담당자에게 수정 요청을 하고 다시 취합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개황의 경우 교육청명 및 특수교육지원센터명을 제외하고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현황입니다.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장애영아를 입력합니다. 입력 시 특수학교 소속 장애영아는 제외하여 입력합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센터명을 클릭하면 입력 화면이 열립니다. 센터 직접교육 지원 참여 영아와 순회교육 지원 영아로 나누어 조사합니다. 영아 수는 연령별로 입력합니다.
이때 교육통계에서는 별도 만연령 산정 기준이 있으므로 원하의 출생 연도를 확인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인력 현황입니다. 교원은 센터 소속 및 타 기관에서 파견 온 정규 교사와 기간제 교원 수를 조사합니다. 직원은 일반직 공무원, 무기계약인 교육공무직, 기간제 교육공무직, 일용직, 계약직 등 기타 지원 인력을 조사합니다. 조사 제외 대상으로는 교육전문직, 인턴교사, 시간강사, 정규교사의 결혼 보충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 퇴직한 교사 및 직원이 있습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센터명을 클릭하면 입력 화면이 열립니다. 배치 인력 현황의 교원은 교육 전문직이 아닌 교원이 조사 대상이며 정규 공무원과 비정규 인력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비정규 인력은 계약제인 기간제 교사를 입력합니다. 교원은 자격별로 특수 1정, 특수 2정, 특수교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일반 교사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직원은 직종별로 정규직, 무기계약직인 교육공무직, 기타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직렬별로는 일반직, 치료사, 보조인력, 기타 인력으로 입력합니다. 앞서 안내드린 대로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현황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인력은 특수교육 통계에서도 동일하게 조사하는 부분입니다. 특수교육 통계 입력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지원청 기관별 조사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설학원 개황입니다. 교육지원청만 조사하는 장표입니다. 조사 대상은 교육지원청 관할 사설학원입니다. 전년 대비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스 원자료를 취합하는 장표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설학원 개황은 시군구 지역별로 학교 교과 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나이스 평생교육학원 관리, 학업 교습과정 메뉴를 참고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도 자료와 비교하여 증감 내역을 비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